오늘 맡은 주제는 어떻게 우리 통일을 평화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분단된 민족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선봉장들이죠. 그래서 평화 통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북한도 고통 없이 우리도 고통 없이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부터 연구해야 되느냐? 분단이 왜 왔느냐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분단이 왜 왔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통일 문제에서 가장 위험하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북한을 공산국가로 보는 데부터 실수하는 거야. 북한은 공산국가 아닙니다. 이미 특수한 형태의 국가인데 그걸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까? 적절한 이름이 없어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봉건 병영 국가다. 봉건 왕조 병영 국가. 권력은 세습되고 통치는 군대가 하니까 봉건 왕조 병영 국가. 그게 성분 정치 강성배국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시스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서두에 분단을 이해해야만이 통일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분단 왜 됐습니까? 자, 2차 대전 이후에 똑같은 식민지국명을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프랑스하고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식민지가 있었지만은. 그럼 프랑스는 누구 식민지죠? 독일 식민지죠. 우리 일본 식민지죠. 전쟁이 딱 끝나니까 독일은 베를린을 갈라버리죠. 전쟁 전범 국가니까. 그러면 일본을 갈라야 할 거 아니에요, 일본을. 우리가 무슨 전쟁했어? 일본이 일으켰지? 그러니까 전범 국가인 일본을 갈라야 되는데 우리를 왜 갈랐을까요? 우리가 권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죄가 졌어요, 우리가? 36년간 시달리고, 나라에 이른 서름 때문에 깃발 하나도 제대로 못 꼽고 다녔는데, 외형적, 객관적 요인을 보면 프랑스는 참전국입니다. 군대는 한 명도 안 보냈지만은 참전국이야. 근데 우리는 참전국이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을까요? 국제적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 국민, 주권이 합치면 나라입니다. 국가. 근데 그것 갖고 국가가 되는 게 아니야. 국제적 지위를 얻어내야 돼요. 승인. 근데 우리는 한 나라도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왜 미국이 우리를 지원했잖아요. 그때도 독립을. 근데 왜 승인을 안 했을까요? 중국이 우리의 지지국가 아니에요. 장개석 정부가. 근데 왜 승인 안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못 읽었던 거예요. 미국의 외교 전략은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어떤 지도자를 결정할 때 미국서 공부를 할 것.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 되니까. 두 번째, 기독교인일 것. 기독교인. 미국 기독교국가 아니에요. 세 번째, 객관성 있는 민족주의자일 것. 대부분 이 약소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그럼 민족주의자도 맹목적 민족주의자가 있고 객관적 민족주의자가 있어요. 객관적일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놓고 그 당시 주석으로 했던 김구는 합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김구는 불행하게도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딱 못 박을 수도 없어. 마곡사라는 절에도 계셨고 카톨릭 원래 신자고. 그 다음에 이분은 맹목적 지도자야.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 독립된 나라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독립된 나라 청사에서 마당이나 쓰는 청소부가 되랍니다. 그게 그 양반의 소망이야. 얼마나 소박해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는 맹목적 민족 지도자입니다. 국제사회를 못 읽었어. 그래서 미국은 고민하다가 이승만을 채택해버린 거야. 이승만은 기독교인이죠. 장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죠. 프린스턴 대학인가. 그 다음에 다소 객관성 있는 지도자죠. 그래서 이승만이 된 거야. 이게 나라의 불행인 거야 지금. 김구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데리고 그대로 와서 법통성을 계승했더라면 친일색소 제거됐고 나라의 기강이 쫙 서버린 거야. 그런데 이승만은 정치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 관료들을 그대로 재등용시켜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군대, 공무원, 경찰 전부가 일본 간부들이 돌아버렸다 이거야. 여기서 나라의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이미 나라 안에 좌우가 갈라져가지고 갈라도 아무렇지 않다는 결론이 딱 내렸어요. 소련 세력은 진출해야 됐고 소련한테 약속을 해버렸다. 얄타에서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을 공격을 하는데 원자탄을 떨어뜨려 놓고 일본이 공격을 하는데 만일 38도선 이북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그 당시에 38도선 이북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관동군이야, 관동군. 요 관동군이 약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요 100만 군대가 만약 관동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진주해가지고 미국하고 결사항전을 하면은 미국의 피해가 더 커지니까 요 관동군을 막으려면 소련에 참전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야. 그 조건 때문에 소련은 어차피 한반도로 들어오게 돼 있고 38선 이북지방이니까 일본을 가르고 한국을 독립시켰다가는 좌우의 말을 해서 미국은 손을 못 댈 상태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한국을 갈라서나 소련을 억제시켜야 할 필요를 미국이 느꼈고 한국은 이미 민족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갈라져 있었어. 좌우로. 우리 내부 안에 이미 편이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가르면 편할 것 같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상황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8.15 광복절을 우파, 좌파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보수, 진보가. 그때 이미 세상을 내다봤던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남북 합작을 얘기했던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는 하나로 합쳐야 된다. 공산이 어떠고 민주 어떠냐. 여운형이 외쳤고 송진우가 외쳤던 거야. 근데 다 권총으로 쓰러져 버렸어. 다 앞을 내다본 사람들이지. 그 기회를 재빨리 노려서 이승만 남쪽의 단독정부, 김일성은 북한의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분단을 고착시켜 놓은 거야. 우리 민족 스스로가 분단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 놨다 그런 얘기야. 지금도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경고했던 거야.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고. 그리고 좌우지간 뭐 나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좌익, 우익 그런 거야. 날개 입자를 다루는 날개 입자. 새 양날개를 보라고. 새는 한 날개로 못 나른다고. 그러니까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요. 없어야 할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있어. 그걸 조화롭게 지혜롭게 합쳐서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만의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 아니다 이게야. 좌가 있고 우가 있는 게 오른팔 있고 왼팔 있듯이 우리 식구들 마음속에도 무조건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돼요. 둘 다 합쳐서 갈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 식구들의 논리 속에는 너무 극우적 논리가 강하다고. 어차피 공산당도 끌어안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통일을 하면 우리 쪽은 북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은 남쪽으로 와야 통일되지.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수평을 어떻게 통일되겠어요? 우파가 좌파가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가 딱 분단선을 그으면 영원히 분단되는 거지. 또 이걸 뒤섞여야 돼. 어떤 이유에서든 섞여 빨리. 우리는 그게 좌로 가고 우는 저쪽으로 우로 오는 거야. 우리가 소위 김정일 쇼크가 있다면 저쪽에도 김대중 쇼크가 있는 거야. 북한 사람 얼마나 좀 고통이 심하겠어. 그 체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도 지금 불안하잖아 사회가.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거야. 좌우가 합쳐가면서. 그 각오를 못 넘었으면 또 다른 분단이 오는 거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갈라버렸던 거야. 이게 불행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은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 내부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야. 외적으로는 강대국이 분할 점령을 했지만은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그러나 이미 우리 내부 속에 좌우가 갈라져 있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을 뛰어넘는 화합의 원리가 좌도 우도 끌어낼 수 있는 투익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박수가 한번 아니시야겠어. 뭐 그렇게 심각해요. 그렇다고 말이 뭐 한두 번 들은 얘기야 그 얘기가? 근데 대중적으로 설득을 하니까 일리가 있고 이제 멍해진 거지 사람이. 근데 우리 중에서 가장 위험한 논리가 극우 논리입니다. 좌파를 무조건 매도해버리고 안 된다고는 위험 논리는 대단히 위험한 거야. 그럼 어떻게 백성을 다 이끌고 죄인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들도 다. 근데 앉으면 그냥 뭐 이놈 정권이 어떻고 뭐 공산당 정권 그래서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적어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끌고 간다는 사람들이. 웃음선 그래야지. 잘 가고 있구만. 그러나 철학 없는 놈은 위험해. 물에 빠지니까 우리를 붙들고 가야지.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래서 북한도 우리 교육을 받고 가야 되는 거야. 100번 무너지게 돼서 가면 머리가 돌게 돼서 내가 가보니까 얼마나 기획적으로 연출하고 시나리오를 그려서는지 감동을 안 받을 수 없어. 내가 어린이 궁전, 소년 궁전에 갔더니 그 관장이 그 사장동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선차 한잔 하십시오. 그러더니 관장실로 가자고 해서 가서 차를 대접하더니 자 공화국은 행복합니다 그래. 뭐가 그리 행복하요 그래서 밥도 못 먹은 놈이 저야 먹겠지만은 그랬더니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는 장군 없나? 별이 몇백 개씩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시죠. 이 어린이 소년궁전은 특별한 장군님과 주석님의 배려 밑에서 세워졌는데 4살짜리들을 갖다 어린애들을 데려다 스파르타 교육시킨 데가 어린이 소년궁전이요. 4살, 5살짜리를. 막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뛰다가 이제 밀치고 해가지고 유리창도 깨고 벽에다 낙서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 관장이 규정을 하나 만들어요. 규정을. 유리 깬 놈은 집에서 유리값을 물어올 것. 낙서한 놈은 2시간씩 벌을 쓸 것. 이런 규정을 정했다 이게야.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장군님께서 여기 방문을 하셔서 태양절 공연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를 직접 시찰 오셨대요. 그래서 잠깐 들려가실 때 보고를 했다는 거야. 장군님, 어린이들이 점점 버릇이 나빠져가 유리도 깨고 벽에다 낙서도 해서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님께서 심각해지시더니 여기가 뭐 하는 집인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어린이 소년 궁전입니다. 그랬더니 궁전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또 묻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아, 궁전이란 뭐야? 임금이 집전하는 자리지. 그러면 임금이 집전할 때 위에가 어린이가 붙었다면 어린이 소년 궁전. 그러니까 어린이가 임금이란 말이야. 알아듣겠나? 천신의 짬이 쫙 흐르더란 거야. 아, 그걸 못 깨달았구나. 어린이가 임금이라. 근데 밑에 하수인이, 관리인이 어떻게 임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냐 그런 얘기야. 대먹지 않는 놈들. 그때 무릎을 쫙 꿇어버렸다는 거야. 위대한 장군님, 미처 거기 못 미쳤습니다. 공화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장군님께서 어린이 사랑하는 걸 하늘처럼 사랑합니다. 유민유처이라고 합니다. 백성 알기를 하늘처럼 한다는 게 김정일이가. 그래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밥은 굶어도. 제 산속에 화전민까지 알아서 생일상을 체리다 준다니까. 김정일이가 보낸다니까. 애기들 신발 치수까지 알아서 선물을 보내요. 내가 역사박물관에 가보니까 저 평안도 어디서 밥 굶어서 죽었다고 아들놈이 어머니 죽는 모습 앞에 처절한 통안에 눈물 흘린다는 편지를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냈더라고. 솔직히 밥을 며칠째 어머니께서 굶으시다가 견디다 못해서 돌아가시게 돼서 장군님께 편지를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 편지를 공개해 놨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장군님이 답장을 썼더라고. 천지지변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 밥을 저렇게 굶는다니 내 마음이 더 아프요. 답장을 썼어. 내가 인근 부대에다가 즉각 연락을 해서 군부대 식량이라도 그 동네 배급을 조치했으니 이틀만 죽지 말고 살아 계시쇼. 이렇게 답장을 썼더라니까. 이 감동받을 일이야. 굶은 거 굶는다고 써놨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우리 간 데마다. 그러니 웬만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 왜 그 체제에 감동을 안 하겠어? 체제 비판하다 수용소 군도 가는 건 본 일 없고 여기처럼 어설프게 안 잡아가니까 그거는 자다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그냥. 뭐 재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면 안 나와버려죠. 그럼 궁금해가지고 이동우가 며칠째 안 보입니다 하면 그 사람도 어디로 가버렸어. 그럼 동네에서 서너 사람 없으면 그 얘기 안 해 이제. 지지 찬동하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해 놨다니까. 그래서 의인화하고 비판적인 것, 나쁜 것은 일체 보도 자체가 없어. 살인사건, 절도, 강도 하나도 신문에 오직 위대한 장군님, 주석님 요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훈련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코끼리 쇼 본 일 있죠. 코끼리. 거대한 코끼리가 저녁에 코끼리 매놓은 거 한번 가보시오. 손가락만 말뚝에다 매놨어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요. 왜 그런가? 태어난 날 그날 코끼리 어릴 때 말뚝에다 막아놓고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쫓아본 때 말뚝이 안 빠져. 그 코가 아프단 말이에요. 메인 데가 아파. 그날 기억을 코끼리는 끝까지 지키는 거야. 덩치가 이렇게 가지고 흔들어보면 빠진 데도 붙어 있는 거예요. 못 뺀 줄 알고. 서커스 안에 말 뛰어다니는 거 보십시오. 이놈이 밖에 나가면 초록이 얼마나 들판이 있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데도 그거만 빙빙 돌고 아무데나 갖다 놔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밖에를. 이미 그 안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게끔 돼 있어. 내 말이 잘 안 믿어지면 벼룩 있죠. 벼룩이란 게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사람 물어뜯는 거 비 있잖아. 이벼룩 하는 거. 그것이 떼어날 때부터 60, 70배를 뛰어요. 이놈 습관적으로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관을 1.5cm를 덮어서 벼룩을 놓고는 환히 보이는 유리관 안을 씌워놔 보십시오. 계속 뛰어 한 3일간은. 근데 유리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툭 치고 툭 치고 머리가 다치잖아요. 한 3일 뛰다가 드디어 깨달습니다. 이거 기어다니는 것이구나.
그 다음날부터 유리관을 벗겨버려도 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미 길들여진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체제가 굴러가는 거예요. 감히 김정일 앞에 권총을 못 대는 거야. 충성을 못해서 후회하고 있지. 저런 시스템을 가진 변화는 그보다 더 강한 사랑의 질서가, 사랑의 흐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녹일 수 있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 참부모 사상이고 우리의 참사랑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동화돼 버려. 자, 다시 얘기를 돌이켜서 이제 돌아갑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국제사회는 냉혹하지요. 지금도 그 분단의 상처는 아물어질 것 같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육군 장관 데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을 와요. 일본 총리, 수상, 가스라 수상하고 회담을 합니다. 이걸 갖다 데프트 가스라 비밀회담이라고 그래요. 100년 전 딱 얘기야. 거기서 그 당시 국제정세는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물리쳤고 노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물리쳤습니다. 그럼 한반도 지배가 결정돼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영국은 일본을 무조건 지지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또닥거린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 지배를 하겠다. 그 대신 당신들 지금 필리핀을 점령하려고 그러지 않냐. 그 필리핀 점령에 대한 무기를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우리한테 내놓고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해라. 이것이 이름하여 비밀협상입니다.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지금 중국의 철천지하는 대만을 본토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인대에서 결정한 것이 반국가 독립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국가 분열법. 그거 뭐냐면 만일 대만이 분리 독립을 할 때는 물리적 힘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정부의 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할 때마다 대만을 내놓으라는 거야. 미국은 지금 일본을 제1방어선으로 치는데 대만이 전진기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반도에서 다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화해와 협력을 서로 간에 교류 협력을 하다가 북한이 스스로 시스템을 바꿔서 시장 경제로 가면 자유롭게 부가 서로 이전이 되고 여기서 부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체제 전환을 요구할 것이고 그 체제 전환에 따라서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다. 피스 메이킹, 평화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피스 키핑, 평화를 지키자. 일단 평화는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기반을 다가나가자. 그래서 민족끼리 동질성을 가지고 통일하자. 이런 이제 우리 민족끼리 내부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국제 주변 국가가 동의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원칙적으로 주변 국가는 현상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그럼 북한이 붕괴됐을 때 그 통치를 누가 할 거냐 그런 문제야. 북한에는 후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치 스타일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조 세습체제니까 여기처럼 어떤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북한을 통치하겠다. 나는 소련을 지지한다.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올 사람이 북한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붕괴된 체제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가 이제 상황을 놓고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이름하여 작전계획 5029라는 거야. 5029. 5029 작전계획. 암호 이름인데 명색이 북한 통치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의 작전권을 가지고 들어갈 게 미국이다 그런 얘기야. 왜? 전시에는 군사 통치권을 미국이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보로 작전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거기 들어가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도 이미 시나리오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것이 8년, 9년 전에 만들었던 동북공정이야. 고구려가 옛 우리 땅이다.
그럼 고구려 땅이 불안해졌는데 우리가 우리 영토 들어가서 치안 관리한다는데 미국이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북한을 미국하고 중국이 관리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또. 우리는 왜 안 들어가냐? 일본도 바빠. 한몫 차지해야 되겠는데 어물어물하다 뒷다리도 못 차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도 빨리 지금 정치 체제를 바꿔서 우경화해가지고 평화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정식으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유엔 평화군 이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지금 강부책을 쓰고 있는 것이 주변 정세 상황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작전 계획을 인수해라. 최소한도 5029에 대한 것은 개념 계획으로 놔두자. 너희들 단독으로 북한 못 들어간다.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든지.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는 거야,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우리 내부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통일의 기반을 닦아나가려면 우선 우리 국민이 좌우가 하나 돼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통일 사상으로, 참부모님 사상으로 뭉쳐가지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질을 갖춰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야. 이것을 아버님은 오래전에 보신 거야. 누구도 이 머릿속에 그런 이념이 들어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하려고 이리 닳도록 통반 얘기를 했던 게, 말단에 가서, 통반이라는 개념이 과거 개념하고 약간 달라졌지만 말단에 가서 민중 속에 들어가서 민족의 내일을 걱정하고 민족의 내일의 통일 문제를 얘기해 보라는 거야. 왜 그러냐? 어차피 북한은 핵 문제가 해결되면 시나리오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즉각 뭘로 들어올 것 같아요?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겁니다. 그것이 평화협정이야. 지금 미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휴전협정 때문에 와 있는 거야. 미국은 휴전이기 때문에 안 갔어. 근데 그것이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이 서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으로 내온 것이 주한미군이라는 용어를 미국 자체에서는 안 써요. 이제 뭐라고 하냐? 세계 미군 군사 전략상 기동타격대라는 개념을 개입시키는 거야. 한국에 있는 미군은 기동타격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미군이 필요한 전략 지역에는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로 3개 사단이 갔던 거야. 일본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만일 북한에 있는 핵을 미국이 공격한다고 할 때 미군을 빼가는 거야. 이게 볼모로 잡혀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한미군이 아니야. 기동타격대지. 이만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나라들은 벌써 새로운 100년 전에 자기들의 그 권력을 배분했던 그 질서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거야. 중국은 끈질기게 대만을 안 내놓으려면 북한에서 반반을 나누자고 지금 미국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야.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열라고. 이걸 어떻게 운명적으로 우리가 받아가야 할 것인가? 그럼 평화협정이 맺어졌다면 이제 6.15 선언 제2항에 있잖아. 제2항에. 요게 6.15 선언의 핵심이 제2항이야. 2항. 북한이 요구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있죠. 연방제.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정부가 주장했던 연합단계라는 거 있죠. 여기 바로 저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군이나 외교권을 그대로 놔두고 두 국가 형태를 갖추면서 연방의회, 연방정상회의, 연방강요회의 이런 걸 만들어서 소위 통일 문제를 걸어놓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방의회랑 남북 간의 총선거에서 연방의회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방의회가 헌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통일헌법을. 과연 그때 우리가 의석수를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한 거야. 인구 비례로 잡을 겁니다. 우리는 남쪽 인구가 많으니까. 북한은 지역별로 잡을 겁니다. 그러나 협상이랑은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이 넓은 것도 인정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도 그 선거구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도시는 인구로 하고 농촌은 지역으로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상당히 합리적인 거야. 농촌에 인구가 적다 해가지고 막 몇 개구를 합쳐놓으면 인구 많은 사람이 계속 기어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순창호 남원인데 순창호 인구가 3만 1,000명이고 남원은 지금 15만 명이야. 5배가 더 많아. 죽었다 깨어나도 남원 사람이 하는 거지 순창 사람 못해. 나도 여러 번 뜰먹뜰먹하다 그래서 못한 거야. 하라기도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역은 소선구제로 놔두고 도시는 인구로 오는 것도 합리적인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남북 간의 연방의회를 소집할 때 그런 절차가 나온다 이게. 땅하고 인구를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지만 선거구를 800개로 할 때 북쪽이 370개 정도 나올 것 같고 남쪽이 430개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야. 대충 해보니까. 그럼 얼른 생각하면 이쪽이 430개 이쪽이 370개니까 여기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는 적어도 10년 동안에는 북한에서 한 석도 못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00석 어쩌면 200석이 넘어갈 위험성이 있어. 이건 평화적으로 하는 거야. 평화적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민주적 원칙, 자주적 원칙, 평화적 원칙.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것을. 그러면 숫자가 많은 쪽에 유리하게 체제 선택이 되는 거야. 국민이 뽑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운명을 걸고 평화의 길은 열렸는데 이것을 지키고
북의 체제를 우리가 원하는 아버님 사상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우리는 이미 만난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이걸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못해서 그렇지. 이 준비를 벌써 수십 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아버님께서.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걸 우리가 결단으로 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끌어안고 통일의 세계로, 미래의 세계로, 아버님의 왕국의 세계를 향해 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